미래에 줄어들게 되는 일자리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콘크리트공, 조세행정사무원, 격리사무원, 세탁기계 조작원과 같이 이 단순 반복 업무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BBC가 옥스퍼드 대학 등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업종은 텔레마케터, 컴퓨터 입력 요원, 법률비서, 또 격리와 같이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입니다. 자, 그럼 대체될 가능성이 낮은 직업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가와 조각가, 사진작가, 사진사, 작가, 지휘자와 연주자, 또 애니메이터, 무용가 등으로 이 대체 확률이 0.1% 수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 반복직의 인재가 아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기업가형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기술과 제조업의 혁신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혁신 능력을 갖춰야 하고 또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사회초년생도 또 다시 사회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모두 진로 탐색이나 경력 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향후에 사라질 업종과 또 그렇지 않을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대체될 수 있는 영업직이나 판매직 종사자가 많은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기술 분야의 고숙련 종사자는 부족합니다. 즉, 직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직종보다는 기술 중심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또 우리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건 주도적이고 또 창의적인 기업가형 인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업가형 인재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현재 기업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노키아나 코닥 또 모토로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적인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 모범적인 인재로 생각됐던 건 관리형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이 관리형 인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심으로 사고하고 또 계산을 통해 신중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예산과 시스템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 조직의 위계 질서를 지키는 한편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는 그런 인재였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원가나 비용을 절감하고 또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관리형 인재가 선호됐었죠.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정적이고 또 성과 중심이었던 관리형 인재가 아닌 기업가 정신과 또 주인의식이 있고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가형 인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기업가형 인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기회 중심으로 사고해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임기응변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으로 수평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가치 창출에 의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가형 인재는 기술이나 연구 개발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또 조직 문화의 변화를 주도해 가면서 기업가형 인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업가형 인재는 신성장 엔진을 찾고 또 새로운 기회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또 이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에 순응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참여합니다. 즉,
사업 기회를 잡고 예민하게 보며 개방적인 태도로 실험할 수 있는 사람이며 열정과 지구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즐기는 구성원입니다. 자, 경력 개발의 필요성은 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학벌과 전공 중시의 사회에서 이를 가지고 평생 동안 이 한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경력이 요구되는 사회로 변화되었고 또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기존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스스로 경력 개발을 해서 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산업 환경이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라진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경력 개발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달라진 산업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며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체면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 직장의 개념에서 많은 전직이 이루어지며 글로벌 취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됐고 이 과거의 직장 중심의 경력 개발에서 또 개인 중심의 경력 개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경력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력 개발은 일생을 통한 한 개인의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직업 선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직무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정체성과 또 적응성을 향상시켜서 개인의 성장 요구를 충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경력을 능력, 적성, 취미, 그리고 장래 희망을 고려해서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력 개발과 활용은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이 상호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력 개발은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에서 밑에서 위로 상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직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의 경력 패러다임이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현재 경력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직업 안정성보다 고용 가능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수직적 경력 경로에서 대안적인 경력 경로로 수평적으로 변하였으며 조직보다 직업과 직무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경력 성공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학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능력 개발을 하고 있으며 단일 직업에서 복수 직업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은 자신이 현재까지 쌓아온 분야를 계속 학습하는 것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요.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학문의 분야까지 융합이 요청되는 시대에 개인의 경력도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의 내부에서 직위가 상승할수록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지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은 경제적인 보상을 부여합니다. 이때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자아 실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의 비전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큰 행복을 느끼게 되며 직장은 사회적인 기관으로서 이 개인은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이 산업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화는 경력 개발과 직업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면 경력 개발과 직업 선택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